형은 내가 빨리 치워지길 바라는 거야? 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늘 그랬잖아. 병원에서 싸우고 있는 두 남자. 두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두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정부 치면 나만 힘들어.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연숙은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 위의 시계는 정확히 4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알람을 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통증은 이제 일상이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다. 검은색 면바지, 흰색 블라우스, 회색 가디건. 거울을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매일 같은 옷, 같은 머리 모양, 같은 표정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전등을 켜지 않았다. 불을 켜면 벽에 걸린 사진들이 보일 것이고 사진을 보면 생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생각은 연숙에게 사치였다. 토스트 한 잔과 따뜻한 물 한 잔. 그것이 그녀의 아침 식사 전부였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아래로 가끔 택시가 지나갔고 새벽 배달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6시 정각, 연숙은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묵직했다. 3층에서 1층까지 38개의 계단. 그녀는 매일 아침 계단을 세웠다. 숫자를 세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10분. 이른 아침 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년, 쓰레기를 정리하는 상인, 조깅하는 중년 남성. 연숙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보되 기억하지 않았다. 병원행 버스는 정확히 6시 15분에 도착했다. 연숙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다.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상가. 매일 같은 경로, 같은 풍경. 버스 안에는 병원 직원들과 새벽 출근자들이 흩어져 앉아 있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연숙도 말을 걸지 않았다. 병원 로비에 도착한 시간은 6시 45분.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간병인 대기실로 향했다. 좁은 공간에 낡은 소파와 사물함이 빼곡했다. 몇몇 동료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지만 인사는 간단했다. 고개 숙여 목례하고 사물함을 열어 개인 물품을 정리했다. 연숙 씨, 오늘 502호 연장이래요. 한 동료가 말을 걸었다. 알겠습니다. 연숙은 짧게 대답하고 가운을 걸쳤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익숙한 냄새였다. 오히려 집보다 더 익숙했다. 502호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누운 환자는 80 중반의 할머니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2달째.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들렀다가 갔다. 연숙은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 체온, 호흡. 기계처럼 정확하게 체크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몸 좀 닦아드릴게요. 대답은 없었다.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했다. 연숙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얼굴을 닦았다. 이마, 뺨, 목. 피부는 얇고 주름졌다. 마치 오래된 종이처럼.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자세를 바꿔드리고 영양제를 주입했다.
2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연숙은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친절했지만 따뜻하지 않았다. 정확했지만 다정하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다. 연숙 씨는 정말 꼼꼼하세요. 환자분들이 다들 좋아하시던데. 연숙은 미소 지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였다. 감정은 없었다. 그저 적절한 반응일 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연숙은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메뉴는 보지 않았다. 매일 같은 것을 먹었다. 흰쌀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먹었다. 주변에서 동료들이 수다를 떨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점심시간에 연숙이 유일하게 허락하는 휴식이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다. 저 멀리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너머로 산이 흐릿하게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연숙은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됐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됐다. 아무에게도 친절하지 않아도 됐다. 15분 후 연숙은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오후 근무가 시작됐다. 약 시간, 재활 보조, 식사 준비. 시계처럼 돌아가는 일과였다. 저녁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연숙은 가운을 벗고 사물함 앞에 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북적였다. 퇴근 시간이었다. 연숙은 서서 갔다. 창밖 풍경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건물들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고 아이들은 숙제를 했다. 연숙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돌아갈 집은 있었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다. 전등을 켰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텅 빈 식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우유. 연숙은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였다. 식탁에 앉아 후루룩 소리내며 면을 먹었다. TV는 켜지 않았다. 라디오도 틀지 않았다. 정막만이 공간을 채웠다.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45의 얼굴.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였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아니, 무표정에 가까웠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연숙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매일 밤 일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문득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의식됐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베개를 안고 잤다. 그 다음에는 이불로 빈자리를 채웠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비어있는 그대로 뒀다. 정붙이면 나만 힘들어. 그날 밤 연숙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겨졌을 때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다. 연숙은 눈을 떴다.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웠다. 창가에 서서 우유를 홀짝였다. 밤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났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병실로 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오늘과 똑같을 것이다.
연숙은 그것이 편했다. 변화는 위험했다. 새로운 것은 두려웠다. 반복만이 안전했다. 우유를 다 마시고 컵을 씻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다. 들숨 날숨. 천천히 규칙적으로. 어느새 잠이 들었다. 꿈은 꾸지 않았다. 아니, 꾸었다 해도 기억하지 못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연숙은 다시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고요한 반복. 그것이 박연숙의 삶이었다. 간병인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여러 동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연숙은 짐짓 모른 척 사물함으로 향했지만 귀는 저절로 그들의 대화에 쏠렸다. VIP 병실이래. 장기 간병이고 조건이 까다롭대. 경력 5년 이상의 평판 좋은 사람만. 돈은 엄청 주신대. 한 달에 300 넘게. 연숙은 사물함 문을 여는 척하며 대화를 들었다. VIP 병실 전담 간병. 흔한 일은 아니었다. 보통 부유한 가족들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나 가능한 조건이었다. 연숙 씨도 지원해 보세요. 한 동료가 말을 걸었다. 연숙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도 충분해요. 에이, 뭐가 충분해요. 저 조건이면 1년만 해도 목돈 모아요. 연숙은 애매하게 웃고 대기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장기 간병. 한 환자에게만 집중하는 것. 나쁘지 않았다. 여러 병실을 오가는 것보다 체력적으로도 낫고 무엇보다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무른다는 것. 그것은 곧 관계가 깊어진다는 의미였다. 연숙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는데 수간호사가 연숙을 불렀다. 박연숙 씨, 잠깐 들어올래요? 연숙은 멈춰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일까? 실수라도 했나? 아니면 민원이라도 들어온 걸까? 간호사실 안으로 들어가자 수간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VIP 병실 전담 간병인 추천 요청이 들어왔어요. 병원 측에서 연숙 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의향이 있으세요? 연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 추천이라니. 자신이 지원한 것도 아닌데. 제가요? 네. 연숙 씨 경력이랑 평판을 보고 결정했어요. 환자분 가족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셨거든요. 성실하고 말수 적고 경험 많은 사람. 딱 연숙 씨더라고요. 수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연숙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VIP 재활병실 전담 간병. 계약 기간 최소 6개월. 급여는 월 350만 원. 환자는 40대 남성.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재활 중. 환자분 이름은 최민재 씨예요. 사고 후 석 달째인데 가족 방문이 거의 없어요. 형분이 가끔 오시는 정도. 연숙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조건은 확실히 좋았다. 장기 근무 보장에 안정된 수입. 게다가 한 명의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내일까지 답변 주시면 돼요. 연숙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간호사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좋은 기회인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왜 마음이 무거운 걸까? 오후 근무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점심시간이 아니었지만 혼자 있고 싶었다.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건물들 사이로 노을이 번졌다. 사람한테 기대면 꼭 상처로 끝났지. 연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결국 이별로 끝난다는 것을, 정이 깊어질수록 헤어짐은 더 아프다는 것을. 그래서 선을 그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되 정을 주지 않기로, 돌보되 사랑하지 않기로. 그게 그녀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장기 간병은 그 선을 흐릿하게 만들 위험이 있었다. 6개월 혹은 그 이상 매일 같은 사람을 돌보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정이 든다. 연숙은 그것이 두려웠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연숙은 휴대폰을 꺼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넉넉하지 않았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남편 병원비와 장례비로 빚을 진 적은 없었지만 여유도 없었다. 350만 원. 6개월이면 2천만 원이 넘는다. 1년이면 4천만 원. 그 돈이면 노후 준비도 할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전부일까? 집에 도착해 저녁을 간단히 해결하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연숙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10시, 11시.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연숙은 일어나지 않았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해야 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혼자였으니까. 자정이 넘어서야 연숙은 침대로 향했다.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머릿속에서 수간호사의 말이 맴돌았다. 가족 방문이 거의 없어요. 외로운 환자. 연숙은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자주 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걸음이 뜸해진다. 병원은 희망보다 절망을 더 많이 보여주는 곳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 최민재, 40대 남성, 교통사고, 하반신 재활.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연숙은 고개를 저었다. 궁금해하면 안 됐다. 관심을 가지면 안 됐다. 그저 일일 뿐이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새벽 4시 연숙은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창가에 서서 차를 마셨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났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연숙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해보자.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도망칠 수는 없었다. 계속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살 수는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변화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아침이 밝았다. 연숙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으로 향했다. 간호사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수간호사가 미소 지었다. 연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환자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서류에 서명했다. 계약 기간 6개월. 시작일은 내일부터. 병실 번호는 7층 701호. VIP 재활병동. 연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간호사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장인지 기대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5층보다 넓고 조용했다. VIP 병동답게 깨끗하고 고급스러웠다. 701호 앞에 섰다. 문패에 최민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연숙은 문을 노크하지 않았다. 아직 근무 시작 전이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어떤 공간인지, 어떤 느낌인지.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연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이 보였다. 푸르고 고요했다. 내일부터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연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돌아섰다.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그녀는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숙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7층 VIP 병동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일반 병동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복도는 넓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공기조차 달랐다. 701호 앞에 섰다. 연숙은 명찰을 확인하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또각또각 3번.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연숙은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다. 병실은 넓었다. 일반 병실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창가에는 휠체어가 놓여 있었다. 침대, 소파, 작은 식탁까지 갖춰진 공간은 병실이라기보다 작은 원룸 같았다. 창가 휠체어에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기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담 간병을 맡게 된 박연숙입니다. 연숙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남성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다. 그제야 얼굴이 보였다. 최민재.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 짧은 머리, 수척한 얼굴, 깊은 눈동자. 표정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와 싸워온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최민재입니다. 그는 작게 고개 숙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연숙은 그의 눈을 마주쳤다. 무표정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필요한 것만 해주세요.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민재의 말에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차갑지만 예의 바른, 거부하지만 공손한. 연숙은 익숙한 태도였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이랬다.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의존하고 싶지 않은, 필요하지만 부담스러운. 알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연숙은 짐을 정리했다. 간병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물함에 넣고 병실 구조를 파악했다. 화장실은 침대 옆에 있었고 크기도 넓어서 휠체어 출입이 가능했다. 창가 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보통 어느 시간에 기상하세요? 7시쯤이요. 일찍 일어나는 편은 아니에요. 식사는요? 아침은 죽으로 부탁드려요. 점심, 저녁은 병원식으로 괜찮아요.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연숙은 메모했다. 질문은 필요한 것만 했다.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첫날 일과가 시작됐다. 아침 식사 준비, 세면, 보조, 약 복용 확인. 민재는 대부분 혼자 했다. 상체는 자유로웠기에 세수나 양치는 스스로 가능했다. 연숙은 곁에서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만 도왔다. 재활치료는 오전 10시부터 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연숙은 휠체어를 밀어 재활치료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며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다. 재활치료실은 넓고 밝았다. 여러 환자들이 치료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다. 민재의 담당 치료사는 30대 여성이었다. 김선우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민재 씨,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열심히 해봐요. 치료사는 밝게 웃었다.
민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연숙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치료는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하체 근력 운동, 균형 훈련, 스트레칭. 민재는 묵묵히 치료사의 지시를 따랐다. 힘들어 보였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이마에 땀이 맺혔고 호흡이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연숙은 조용히 지켜봤다. 환자를 관찰하는 것은 간병인의 기본이었다. 표정, 호흡, 움직임, 모든 것이 정보였다.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다. 민재는 지쳐 보였다. 연숙은 침대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연숙은 물을 따라 건넸다. 민재는 천천히 마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힘드시죠? 연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힘들어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그럴까요? 민재의 목소리에 회의가 섞여 있었다. 연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거짓된 위로는 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침묵으로 함께 있어 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사를 준비했다. 민재는 혼자 먹을 수 있었지만 연숙은 곁에 있었다.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민재는 천천히 식사했다. 연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7층에서 보이는 풍경은 넓었다.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경치 좋죠? 민재가 말했다. 연숙은 돌아봤다. 네, 높은 곳이라 그런가 봐요. 저는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저 밖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평범한 일상들. 민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연숙은 그 감정을 읽었지만 묻지 않았다.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다. 민재는 책을 읽었다. 연숙은 병실 정리를 하거나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둘 사이의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적절한 거리. 저녁 무렵 민재는 다시 창가로 갔다. 휠체어를 스스로 밀어 창문 앞에 섰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다. 사람이 이렇게 오래 혼자 있을 수도 있더군요. 민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연숙은 듣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면을 돕고 약을 챙기고 하루 일과가 끝났다. 연숙은 침대 옆 간이 침대를 준비했다. 밤 동안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전담 간병의 원칙이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연숙도 미소로 답했다. 전등을 끄고 침대 옆 스탠드만 켜뒀다. 어둠 속에서 연숙은 천장을 바라봤다. 옆 침대에서는 민재의 고른 호흡 소리가 들렸다. 잠든 것 같았다. 첫날이 끝났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민재는 까다롭지 않았고 병실은 쾌적했고 일은 규칙적이었다. 하지만 연숙은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어려움은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정이 들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낼지 연숙은 아직 몰랐다. 일주일이 흘렀다. 연숙과 민재의 일과는 규칙적으로 자리 잡았다. 아침 7시 기상, 세면, 식사, 재활치료, 점심, 휴식, 저녁, 취침.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됐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민재는 처음보다 말수가 조금 늘었다. 간단한 인사 외에도 날씨나 식사에 대한 짧은 대화가 오갔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햇살이 따뜻해요. 짧지만 없던 대화였다. 연숙은 그것을 알아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재활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재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이마에 땀이 많이 맺혀 있었고 호흡도 거칠었다. 괜찮으세요? 연숙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오늘 운동이 좀 힘들었어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왔다. 민재는 눈을 감았다. 연숙은 타올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따뜻한 물에 적신 타올을 조심스럽게 얼굴에 대자 민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시원하네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연숙은 타올을 헹궈 다시 이마에 올려놓았다. 민재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었다. 한동안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연숙 씨, 민재가 조용히 불렀다. 연숙은 고개를 들었다. 네, 미안해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연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게 제 일이에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늘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민재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연숙은 그 감정을 읽었다. 자존심과 무력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연숙은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선을 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재의 형이 병실을 찾았다. 최성호. 민재보다 몇 살 많아 보이는 남성이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단정했고 표정은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간병인이시죠? 네. 박연숙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동생이 불편한 건 없나요? 없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 성우는 짧게 고개 끄덕이고 민재에게 다가갔다. 형제의 대화는 건조했다. 컨디션 어때? 괜찮아. 치료는 잘 받고 있고? 응. 짧은 질문과 짧은 대답. 그 사이에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연숙은 복도로 나와 기다렸다. 10분 후 성우가 병실에서 나왔다. 그는 연숙을 보며 말했다. 괜히 정주지 마세요. 연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성우의 표정은 진지했다. 저 사람 늘 관계를 망쳐왔습니다. 가까워지면 실망만 하게 될 거예요. 차갑고 단호한 말이었다. 연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성우는 그대로 복도를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연숙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민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다. 연숙은 조용히 다가갔다. 형님 가셨어요? 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연숙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연숙은 잠들지 못했다. 성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괜히 정주지 마세요. 그 말은 연숙 자신이 스스로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정을 주면 안 된다.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그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의 외로움이, 그의 미안함이, 그의 쓸쓸한 뒷모습이 마음에 남았다. 다음 날 아침 연숙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병실로 들어갔다. 민재는 아직 자고 있었다. 고른 호흡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연숙은 창가로 가서 커튼을 조금 걷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민재가 눈을 떴다. 연숙을 보고 작게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연숙은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민재는 재활치료에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치료사 김선우는 연숙에게 말했다. 요즘 민재 씨 많이 달라지셨어요. 치료에 집중하시고 의욕도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누군가 믿을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연숙 씨 덕분인가 봐요. 김선우는 밝게 웃었다. 연숙은 애매하게 미소 지었다. 믿을 사람.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오후 민재는 연숙에게 부탁했다. 연숙 씨, 책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눈이 좀 피곤해서요. 네, 그러죠. 연숙은 책을 들었다. 민재가 읽던 소설이었다. 조용히 책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민재는 눈을 감고 들었다. 책을 읽는 동안 연숙은 민재의 얼굴을 슬쩍 봤다. 편안해 보였다. 긴장이 풀린 표정이었다. 마치 오랜만에 쉬는 것처럼. 30분쯤 읽었을 때 민재가 잠든 것을 알아챘다. 연숙은 조용히 책을 덮었다. 그리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정부치면 나만 힘들어. 연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은 깊어지고 아침 공기는 차가워졌다. 연숙과 민재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졌고 대화는 늘었다. 여전히 짧았지만 내용은 깊어졌다. 어느 날 오후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치료사 김선우가 연숙을 불러 세웠다. 연숙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둘은 복도 끝 휴게실로 갔다. 김선우는 커피 2잔을 건넸다. 요즘 민재 씨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치료 참여도도 높아지고 표정도 밝아지셨고요. 다행이네요. 연숙 씨 덕분인 것 같아요. 환자분, 연숙 씨를 정말 신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선우는 미소 지었다. 연숙은 커피를 홀짝였다. 따뜻했다.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겸손하시네요. 근데 진짜예요. 전담 간병인이 환자 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특히 민재 씨처럼 가족 케어가 부족한 경우엔 더 그래요. 김선우의 말에 연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족 케어가 부족하다. 맞는 말이었다. 민재의 형 성우는 한 달에 2-3번 정도 들렀고 그마저도 10분을 넘기지 않았다. 다른 가족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환자분 가족관계가 어떤가요? 좀 복잡한가 봐요? 김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숙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깊이 물어보지 않아서요. 그러시구나. 뭐 환자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연숙 씨가 곁에 계셔서 다행이에요. 대화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다. 민재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연숙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선우 씨랑 얘기하셨죠? 네. 환자분 상태 확인차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을 봤다. 연숙은 짐을 정리하며 슬쩍 글을 봤다. 표정은 평온했다. 김선우 말대로 처음보다 확실히 밝아진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연숙 씨, 혹시 가족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연숙은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요?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남편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민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연숙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자녀는요? 없어요. 저희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연숙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저도 결혼했었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연숙은 그를 바라봤다. 이혼했어요. 5년 전에요. 제 잘못이 컸죠.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일에만 빠져 살았어요. 집에는 거의 안 들어갔고 아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어요. 결국 그 사람이 떠났죠. 연숙은 듣고만 있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회사에서도 실패했어요. 승진 경쟁에서 밀려나고 결국 권고사직 당했죠. 그러고 나서 사고까지 났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다. 연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일어설 이유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요. 민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연숙을 바라봤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숙은 그의 눈을 마주쳤다. 그 안에는 희미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연숙은 작게 미소 지었다.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네. 이미 많이 나아지셨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 연숙은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재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과거, 그의 후회, 그의 외로움. 연숙은 그것들이 낯설지 않았다. 자신도 비슷한 감정들을 겪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는 무력감. 하지만 연숙은 그것을 극복했다. 아니, 극복한 척했다. 감정을 묻고 마음을 닫고 사람과의 거리를 두며 살아왔다. 민재는 달랐다. 그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고 그 고통과 싸우고 있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나는 왜 도망쳤을까? 연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가 다시 병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민재야, 요양시설 알아봤어. 성우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요양시설? 응.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퇴원 준비해야지. 형, 나 아직. 재활은 요양시설에서도 할 수 있어. 비용도 여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연숙은 복도로 나가려다가 멈췄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형은 내가 빨리 치워지길 바라는 거야? 민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 미래? 형은 내 미래에 관심도 없잖아. 민재야.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성우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힘들어. 내 병원비 내가 다 대고 있어. 회사 일도 바쁜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오지 마. 나 혼자 알아서 할게. 혼자? 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늘 그랬잖아. 차가운 말이었다. 민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성우는 서류를 침대 위에 두고 나갔다. 복도에서 연숙과 마주쳤다. 들으셨죠? 성우가 말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말 기억하세요. 괜히 정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도 행복하게 못해요. 성우는 그대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연숙은 병실로 들어갔다. 민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뒷모습이 무너져 보였다. 환자분. 연숙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숙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연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곁에 서 있어 주었다. 한참 후 민재가 입을 열었다. 나는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연숙은 그를 바라봤다. 그럼 살아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민재는 연숙을 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연숙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곁에 머물렀다. 성우가 남긴 서류는 며칠간 침대 옆 탁자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민재는 한 번도 그것을 펼쳐보지 않았다. 연숙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는 무겁게 공기를 짓눌렀다. 재활치료는 계속됐다. 민재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임했다. 땀이 흘러도 근육이 경련을 일으켜도 멈추지 않았다. 치료사 김선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쉬엄쉬엄 하셔야죠. 괜찮아요. 빨리 나아지고 싶어서요. 민재의 대답은 단호했다. 김선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연숙은 조용히 지켜봤다. 민재가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형의 말과 자신의 무력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장대비였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민재는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봤다. 비 오는 날이 좋아요. 민재가 말했다. 연숙은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닦으며 대답했다. 왜요? 조용해서요. 빗소리만 들리잖아요. 다른 소음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고요함이 주는 위안.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순간. 연숙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비 오는 날. 어떤 점이요? 생각할 수 있어서요. 민재는 연숙을 바라봤다. 연숙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가 세차게 창을 두드렸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민재의 질문에 연숙은 잠시 망설였다. 대답해야 할까? 대답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오늘은 말하고 싶었다. 과거요. 돌아가지 못할 과거들. 어떤 과거요? 연숙은 의자를 가져와 민재 옆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남편이 아팠을 때요. 암이었어요. 진단받고 1년을 버텼죠. 민재는 조용히 들었다. 연숙은 계속 말했다. 처음엔 희망이 있었어요. 치료하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연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석 달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매일 간병했죠. 밤낮 없이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결국 떠났어요. 민재는 연숙의 얼굴을 봤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곁에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이별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사람과 거리를 두신 거예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붙이면 나만 힘들어져요. 헤어질 때 더 아프니까요.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병실을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비슷해요. 연숙은 그를 바라봤다. 결혼 생활이 끝났을 때요. 아내가 집을 나가던 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붙잡고 싶다는 말도. 민재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랬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걸 지켜만 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몰랐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사고 나던 날도요.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어요. 죽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연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재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것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닮아 있었다. 깨어났을 때 다리를 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재활하면 걸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형이 왔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한테도 짐이 되고 저 자신도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연숙 씨가 오고 나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돌봐주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느껴졌어요. 민재는 연숙을 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래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이번엔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연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다. 할 수 있어요. 분명히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연숙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천둥 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창밖 세상은 흐릿하게 보였다.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다. 한참 후 민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미안해요. 보기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숙 씨도 힘드셨죠? 네.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연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힘들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누군가를 돕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민재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서로 돕는 거네요. 그런가 봐요. 둘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저녁 무렵 비가 그쳤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공기는 맑아졌다. 연숙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재는 평소보다 식사를 천천히 했다. 맛있어요? 네. 오늘따라 더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둘은 다시 창가에 앉았다. 도시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밤이 오고 있었다. 연숙 씨. 네. 오늘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연숙은 잠시 망설였다. 선을 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넘었는지도 몰랐다. 네, 언제든지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연숙도 미소로 답했다. 그날 밤 연숙은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을 주지 않기로 했던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는 더 이상 그저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연숙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려웠다.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잃게 될까봐.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연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연숙은 눈을 감았다. 빗소리 대신 민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그날 밤 연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남편이 나왔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너도 행복해도 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연숙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 있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 측에서 회의가 있었다. 담당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그리고 연숙이 참석했다. 주제는 민재의 퇴원 계획이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조만간 퇴원 준비를 시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연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퇴원. 그것은 곧 이별을 의미했다. 가족분께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주쯤 오신다고 하셨고요.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숙은 병실로 돌아왔다. 민재는 재활치료 중이었다. 연숙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6개월 계약이었다. 아직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가 퇴원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됐다. 연숙은 다시 일반 간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오후에 민재가 치료를 마치고 돌아왔다. 연숙은 평소처럼 그를 맞이했다. 수고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민재는 밝게 웃었다. 연숙은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저녁 식사 후 민재가 말했다. 연숙 씨, 요즘 제가 많이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 연숙 씨 덕분이에요. 민재는 진심으로 말했다. 연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환자분이 열심히 하셔서예요. 그래도요. 연숙 씨 없었으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연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말해야 할까? 곧 퇴원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성우가 병원에 왔다.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다. 민재야, 좋은 소식이야. 뭔데? 집 근처에 괜찮은 재활센터 찾았어. 거기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집에서 지낼 수 있어. 민재는 멈칫했다. 퇴원하라는 거야? 응.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셨어. 이제 병원에 있을 필요 없대. 성우는 서류를 펼쳐 보였다. 민재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연숙은 복도로 나가려다가 멈췄다. 형,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무슨 준비? 다 좋아졌잖아. 그게 아니라.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성우는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병원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알아?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집에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 집에 혼자 있으라고? 간병인 구하면 되지. 비용도 여기보다 훨씬 싸. 성우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차가웠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해. 재활센터 예약해놨어. 성우는 서류를 두고 나갔다. 복도에서 연숙과 마주쳤다. 들으셨죠? 다음 주면 퇴원이에요. 네. 연숙 씨도 수고 많으셨어요. 동생 많이 좋아졌어요. 성우는 짧게 인사하고 떠났다.
연숙은 병실로 들어갔다. 민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뒷모습이 무너져 보였다. 환자분. 연숙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숙은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겨우 다시 살아볼 용기가 생겼는데 또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재활센터에서도 치료받으시고 형님도 계시잖아요. 형은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날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연숙 씨도 떠나시잖아요. 연숙은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민재는 연숙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근데 전 연숙 씨가 필요해요. 곁에 있어주는 연숙 씨가. 연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민재가 필요했다.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것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은 것 같네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연숙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다. 그날 밤 연숙은 잠들지 못했다. 민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연숙 씨가 필요해요. 연숙도 민재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은 끝나고 그는 퇴원할 것이다. 연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새벽 3시 연숙은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창문으로 도시를 내려다봤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해야 하지? 연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연숙이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세면을 마친 상태였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왔어요. 많이 걱정되시나 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연숙 씨, 전 퇴원하기 싫어요. 환자분,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혼자 지낼 자신이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연숙은 그를 바라봤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 볼까요? 조금 더 있을 수 있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해볼게요. 연숙은 담당 의사를 찾아갔다. 민재의 상태와 심리적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 더 연장 가능할 것 같네요. 가족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숙은 병실로 돌아와 민재에게 말했다. 한 달 더 있을 수 있대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연숙 씨. 천만에요. 하지만 연숙은 알았다. 한 달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별은 올 것이다. 다만 지금은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후에 성우에게 전화가 왔다. 연장 소식을 들은 그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또 한 달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환자분이 아직 심리적으로 준비가 안 되셨대요. 심리적 준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퇴원하면 돼요. 형님, 환자분 의견도 중요합니다. 연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성우는 한참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한 달만이에요. 그 뒤엔 무조건 퇴원이에요. 전화가 끊겼다. 연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별을 준비해야 할까? 연숙은 알 수 없었다. 다만 최선을 다해 민재를 돕고 싶었다. 그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연숙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한 달이 주어졌다. 연숙은 그 시간을 현명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재가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했다. 그리고 자신도 준비해야 했다. 이별을. 다음 날 아침 연숙은 민재에게 말했다. 환자분, 오늘부터 몇 가지를 스스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스스로요? 네. 세면이나 식사 같은 건 이미 혼자 하시잖아요.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퇴원하시면 간병인이 항상 곁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연숙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민재는 아침에 혼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을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했지만 연숙은 참고 기다렸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민재는 땀을 흘리며 휠체어로 옮겨 탔다. 성공했다. 그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했어요. 잘하셨어요. 연숙은 진심으로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쓸쓸했다. 민재가 독립할수록 자신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었다. 재활치료도 달라졌다. 치료사 김선우는 민재에게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켰다. 이제 보행 보조기 연습을 시작할게요. 보행 보조기요? 네. 다리 근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해봐야죠. 민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버텼다. 한 발씩 천천히요. 민재는 한 발을 내디뎠다.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연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또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민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불과 5걸음이었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성과였다. 해냈어요. 김선우가 박수를 쳤다. 연숙도 박수를 쳤다. 민재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곧 힘이 빠져 다시 휠체어에 앉았다. 수고하셨어요. 연숙이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다. 민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믿기지 않아요. 제가 걸을 수 있을 줄은. 앞으로 더 좋아할 거예요. 그렇겠죠? 민재는 연숙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연숙은 미소로 답했다. 저녁 무렵 병실로 돌아와 민재는 창가에 앉았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연숙은 저녁 준비를 하며 그를 슬쩍 봤다. 민재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연숙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다. 앞으로요. 퇴원하고 나서요. 걱정되시나 봐요. 네. 솔직히 무서워요.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다. 여기선 연숙 씨가 있잖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어요. 근데 나가면 정말 혼자잖아요. 연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민재와 헤어지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환자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형님도 계시고 재활센터에도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도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떠날 사람이었다. 그리고요?
민재가 물었다. 연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잘하실 거예요.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아쉬워 보였다. 저녁 식사 후 민재는 책을 읽었다. 연숙은 병실 정리를 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다. 어색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연숙이 의도적으로 만든 벽이었다. 거리를 두기 위해,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이 지났다. 민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휠체어 이동, 세면, 옷 갈아입기. 연숙의 도움 없이도 대부분 가능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연숙이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 연숙 씨, 네. 왜 요즘 저한테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요? 민재의 질문에 연숙은 멈칫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느껴져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아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숙은 그를 바라봤다. 환자분이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게 저를 밀어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연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턴 스스로 하셔야 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볼게요. 필요하실 때만 도와드릴게요. 왜요? 저 뭐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세요? 민재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연숙은 눈을 감았다. 퇴원하시면 저는 떠나야 해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다예요? 일이니까 떠나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었다. 일 때문이 아니었다. 두려워서였다. 더 가까워지면 헤어질 때 더 아플 것 같아서였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동안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너무 의존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선을 넘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연숙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 멀어졌다.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민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연숙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연숙은 후회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끝내는 게 옳은 걸까? 대답은 없었다. 2주일이 지났다. 민재는 이제 보행 보조기로 10여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됐다. 놀라운 발전이었다. 의사도 치료사도 놀라워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세요. 김선우가 말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재가 좋아질수록 퇴원은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별도. 3주째 성우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많이 좋아졌다며?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네.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다음 주에 퇴원하자. 준비 다 됐어. 알겠어요. 민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항하지 않았다. 성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너 괜찮아? 네. 괜찮아요.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떠났다. 연숙은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다음 주, 일주일 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 밤 연숙은 잠들지 못했다. 민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든 것 같았다. 연숙은 일어나 창가로 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얼마 후면 이 풍경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병실에
이 사람과 함께 이게 맞는 걸까? 연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이건 도망치는 거야. 연숙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퇴원 전날 밤이었다. 연숙은 민재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가지, 책, 개인 물품들. 석 달간 쌓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민재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지막 밤의 풍경을 담아두려는 것처럼. 짐 정리 거의 다 됐어요. 연숙이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없었다. 연숙은 짐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책 사이에서 작은 메모지가 떨어졌다. 집어들어 보니 민재의 글씨였다. 다시 살아보고 싶다. 짧은 문장이었다. 언제 쓴 것일까? 연숙은 메모지를 민재에게 건넸다. 이거 언제 쓰신 거예요? 민재는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한 달쯤 전이요. 비 오던 날 밤에요. 왜 쓰셨어요? 잊고 싶지 않아서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거든요. 다시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민재는 메모지를 책갈피에 끼웠다. 연숙 씨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날이에요. 그 뒤로 달라졌어요. 연숙은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의 대화가 떠올랐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던 그 비오는 오후. 환자분이 스스로 노력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연숙 씨가 곁에 있어 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민재는 연숙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연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한참 후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연숙 씨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일반 간병으로 돌아가겠죠. 그게 다예요? 민재의 질문에 연숙은 멈칫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연숙 씨는 꿈 같은 거 없으세요? 꿈. 오랫동안 생각해보지 않은 단어였다. 연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꿈을 꾸는 것을 멈췄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다. 잘 모르겠어요. 오래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연숙 씨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민재의 말에 연숙은 그를 바라봤다. 그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다. 환자분은요? 퇴원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걷고 싶어요. 제 발로요. 보조기 없이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연숙 씨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요. 둘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밤이 깊어갔다. 연숙은 간이 침대에 누웠다. 민재도 잠자리에 들었다. 불을 끄고 어둠이 병실을 채웠다. 연숙 씨, 민재가 조용히 불렀다. 네, 내일 헤어지면 다시 못 볼까요? 연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아팠다. 모르겠어요. 연락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연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연락하면 다시 정이 들 것 같았다. 이해해요. 선을 넘으면 안 되죠.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연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왔다. 연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민재는 아직 자고 있었다. 연숙은 조용히 세면을 하고 마지막 정리를 했다.
7시 민재가 눈을 떴다. 좋은 아침이에요. 연숙이 말했다. 민재는 작게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마지막 아침이네요. 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민재는 스스로 세면을 했다. 연숙은 지켜보기만 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민재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10시 성우가 도착했다. 차량을 준비해왔다. 준비 다 됐어? 응. 민재는 짐을 확인했다. 연숙이 정리한 짐들이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성우가 연숙에게 봉투를 건넸다. 계약금이었다. 감사합니다. 연숙은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이별의 무게였다. 그럼 내려가자. 성우가 휠체어를 밀려고 했지만 민재가 손을 내저었다. 제가 할게요. 민재는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복도로 나갔다. 연숙은 그 뒤를 따랐다. 지나가는 복도, 익숙한 풍경들, 곧 이별할 것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북적였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차량 앞에 도착했다. 성우가 차 문을 열었다. 타. 민재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차에 올랐다. 힘들어 보였지만 혼자 해냈다. 연숙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짐을 싣고 성우가 운전석에 올랐다. 민재는 창문을 내렸다. 연숙과 눈이 마주쳤다. 연숙 씨, 네, 정말 고마웠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숙은 미소 지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환자분도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는데요? 정은 붙여도 되는 거더라고요. 연숙의 말에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저도 배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차가 출발했다. 민재는 손을 흔들었다. 연숙도 손을 흔들었다. 차는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연숙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빈 도로를 바라봤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민재는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연숙은 병원으로 돌아갔다. 간병인 대기실로 향했다. 동료들이 반겼다. 연숙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환자분 퇴원하셨어요? 네, 방금요. 많이 아쉽겠어요. 석 달이나 함께 계셨는데. 동료의 말에 연숙은 애매하게 웃었다. 아쉬웠다. 너무나 아쉬웠다. 다음 배정 언제쯤 되나요? 이번 주 안으로 연락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숙은 사물함을 정리했다. 그리고 대기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7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보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다. 7층에 도착해 701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병실은 비어 있었다. 연숙은 문패를 바라봤다. 최민재라는 이름은 이미 떼어져 있었다. 빈 병실. 끝난 이야기. 연숙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연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북적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연숙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예전의 연숙과는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민재와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대화, 서로를 돌봤던 순간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연숙은 소파에 앉아 봉투를 꺼냈다. 계약금, 석 달간의 대가.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는 걸 연숙은 알았다.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 연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다. 연숙은 준비됐다. 다시 시작할. 석 달이 흘렀다. 연숙은 다시 일반 간병으로 돌아갔다. 여러 병실을 오가며 환자들을 돌봤다. 일은 바빴고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연숙은 더 이상 감정 없는 친절로만 일하지 않았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때로는 함께 웃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법. 연숙은 그것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갔다. 예전처럼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다.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연숙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연숙은 돌아봤다. 믿을 수 없었다. 민재 씨? 민재가 서 있었다.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지만 스스로 걷고 있었다. 연숙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찾아왔어요? 민재는 미소 지었다. 연숙은 다가갔다. 걷고 계시잖아요. 네. 재활 열심히 했어요. 연숙 씨 말 기억하세요? 할 수 있다고요. 대단하세요. 연숙은 진심으로 웃었다. 가슴이 벅찼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실에 물어봤죠. 연숙 씨 계신지요? 왜 오신 거예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감사 인사드리려고요. 그리고요? 연숙 씨가 궁금했어요. 민재의 말에 연숙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연숙이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1층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연숙이 커피를 가져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재활센터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형이랑 관계도 조금 나아졌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대화는 하게 됐어요. 민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일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 일이요. 작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좋아요. 정말 잘하셨네요. 연숙은 진심으로 기뻤다. 민재는 정말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연숙 씨는요? 저요? 그냥 예전처럼요. 정말요? 민재는 연숙을 바라봤다. 연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니에요. 조금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환자분들한테 좀 더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예전엔 무서워서 선을 긋고 살았는데 이젠 괜찮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요. 둘은 미소 지었다. 편안했다. 예전처럼. 연숙 씨,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숙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이었다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네, 좋아요. 정말요? 네. 가끔 소식 궁금하기도 하고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다. 연숙도 따라 웃었다. 그럼 제 번호 드릴게요.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민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재활치료 있어서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숙 씨도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민재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걸었다. 카페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손을 흔들었다. 연숙도 손을 흔들었다. 민재가 사라지고
연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연숙은 생각했다. 정은 붙여도 되는 거였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을 나누는 것, 그것이 때로는 이별로 이어질지라도 후회는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것,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다는 것. 연숙은 일어나 병원으로 돌아갔다. 오후 근무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복도를 걷는 연숙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병실 문을 열었다. 새로운 환자가 누워 있었다. 80대 할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박연숙입니다. 연숙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연숙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연숙의 손도 따뜻했다. 저녁 무렵 연숙은 잠깐 복도로 나왔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오후 3시의 햇살이 조용히 복도를 채웠다. 연숙은 휴대폰을 꺼냈다. 민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연숙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건강 잘 챙기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회복하고,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이별했다. 하지만 모두 계속 살아갔다. 연숙도 그랬다. 남편을 잃고 마음을 닫고 혼자 살아왔던 시간들. 그것들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배움이었다. 민재를 만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했던 시간들. 그것들은 선물이었다. 이제 연숙은 알았다. 사람은 누군가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하게 된다는 것을. 연숙은 병실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조용히 누워 계셨다. 할머니,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구나.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연숙도 웃었다.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스며들었다. 오후 3시의 따뜻한 빛. 연숙은 생각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어.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연숙은 알았으니까. 정을 나누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이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노을이 완전히 지고 밤이 왔다. 하지만 연숙의 마음은 밝았다. 새벽 5시, 내일 아침에도 연숙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같은 아침이지만 다른 마음으로. 같은 일이지만 다른 의미로. 연숙은 더 이상 반복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은 누군가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하게 된다. 박연숙은 최민재를 돌보며 자신의 다친 마음을 열었다. 최민재는 박연숙의 따뜻함 속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둘은 서로의 구원이었다. 이별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나눈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후 3시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창밖 오후 3시의 햇살이 조용히 병실을 채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